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 월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브룩헤이븐 시가 새 청사를 공식 오픈했습니다. 2023년 10월 첫 삽을 뜬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완공된 이 시설은 행정뿐 아니라 시민 문화와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특히 존박 시장은 29일 오전 한인 커뮤니티 50여 명을 초청해 시티센터 투어와 점심을 함께하며 시설을 소개했습니다. 시티센터는 연면적 58,250제곱피트 4층 규모로 약 60%는 공공개방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옥상 정원에서는 다음 달 첫 시민 결혼식이 예정돼 있으며 공공회의실, 강연장, 카페, 영화관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시청 뒤편에는 6,900제곱피트 잔디밭이 있으며 시티센터 옆 브룩헤이븐 오글소프 마타역도 최근 리노베이션을 마쳤습니다. 또한 조지아주 최초로 재생 가능한 자재 매스팀버를 사용해 건설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존박 시장은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실이라며 이웃과 가족이 모이고 시민이 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체험하며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백규 전 애틀란타 한인회장, 36대 애틀란타 한인회 이미셸 수석 부회장과 임원들, 송효남 월남 참전 유공자회 회장, 존슨 페리 노인 아파트와 조이너스 케어 시니어 등이 참석했습니다. 브룩헤이븐 새 시티 센터는 시민 참여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8차 미국 장로교 전국 한인 목회자 컨퍼런스, 즉 NPC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오직 예수로만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미 전역의 한인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과 교제, 나눔 속에서 영적 재충전과 목회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 강사로 초청된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복 목사와 열린문 장로교회 김용훈 은퇴 목사는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 목회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도전과 은혜를 전했습니다. 또한 나의 목회 이야기 나눔,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연령별 소그룹 모임 등이 진행돼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과 사역의 지혜를 나누는 귀한 장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가 이끈 힐링 콘서트와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의 섬김은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진행된 축복과 파송 예배에서는 한인 목회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미국 땅에서의 한인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컨퍼런스를 통해 다시금 목회의 길을 붙들 힘을 얻었다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인 FDA가 방사능 물질 세슘-137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냉동새우 리콜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시애틀 소재 아쿠아스타의 제품 2종이 추가됐습니다. FDA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코스트코 새우 칵테일, 크로고 메르카도 조리된 중간 크기 새우입니다. 또 추가 리콜된 새우 칵테일은 7월 31일부터 8월 16일 사이 미국 27개 주 월마트에서 판매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투명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겨 있으며 로트 번호 10662-5106, 5107, 5124, 5125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크로고 메르카도 조리새우는 17개 주에서 유통됐으며 크로고 외에 베이컬스, 거벌스, JC, 마리아노스, 메트로마켓, 페일레스, 픽앤세이브 등에서 판매됐으며 이 제품은 투명 비닐 포장에 흰색 라벨과 초록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FDA는 소비자들에게 문제가 된 제품을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월마트 유통사무에서 세슘 137이 검출돼 FDA는 판매 섭취 금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오염새우는 인도네시아 BMS 푸드에서 가공돼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마이애미, 사바나 항구를 통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에 대해 방문 비자 발급을 거의 모두 중단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8월 18일에 국무부 본부에서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하달됐으며 거의 모든 유형의 비移비자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은 의료적 치료, 대학 공부, 친구나 친척 방문, 비즈니스 출장 등을 위한 미국 비자를 적어도 당분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자 지구에서 온 팔레스타인인뿐만 아니라 요르단강 서안에 살거나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발급 거부 조치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영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하달했습니다. 다만 팔레스타인 여권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여권도 가진 다중국적자의 경우는 다른 나라 여권을 이용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발급된 비자가 이번 조치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국무부는 또 8월 29일에는 마흐무드 아바스 등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당국자들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관계자들의 미국 입국 비자를 거부 또는 취소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9월에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릴 유엔 총회에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이 참석해서 연설하는 것을 막고 미국 우방국들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국가로 승인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8월 들어 경제 상황에 대해 급격히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전반의 심리 악화는 시장이 주목하는 주요 심리 지표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미시간대가 집계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2월에서 7월 중 상승했다가 8월 52.2로 전월 대비 5.7% 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탓에 올해 초 하락 흐름을 지속하다가 5월 보합에 머문 뒤 6월에서 7월 무역협상 진전과 증시 랠리에 힘입어 반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소비자 심리가 다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설문에서도 8월 들어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8월 들어 나타난 경제 낙관론 후퇴는 미 중산층의 경제심리 악화가 주된 요인이 됐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제82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공개한 영화 어쩔 수 없다에 미국과 영국 주요 매체들이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영화 평점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영화 어쩔 수 없다에 대해 17개 매체가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이들의 평점이 100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BBC는 황홀하게 재미있는 한국의 걸작은 올해의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리뷰 기사에서 박 감독의 신작이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작 기생충만큼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별점 5점 만점을 줬습니다. BBC는 올드보이와 아가씨의 박찬욱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경제적 불안을 다룬 암울하면서도 웃긴 코미디를 공개했다며 이 작품은 세계적으로 큰 히트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스크린 데일리는 이 영화는 극도로 재밌지만 동시에 장기 실업자들의 절망과 기업 세계의 불필요한 잔혹성에 대한 가슴 아픈 탐구이기도 하다며 인공지능이 점점 더 노동시장의 큰 부분을 잠식해 감에 따라 우리 모두가 만수가 될 수 있다는 감상을 내놓았습니다. 로튼 토마토에서 박 감독의 신작이 받은 비평가 평점 100점은 이전에 기생충이 받은 99점보다 높습니다. 다만 기생충의 점수는 485명의 점수를 집계한 것으로 어쩔 수가 없다 역시 추후 극장 개봉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비평가 점수가 나오면 평점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박 감독의 이번 베네치아 영화제 수상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내년 오스카의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1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